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밑에 있습니다. 24년 동안 약 1,800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건설 부동산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관리처분계획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2번 내지 3번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연 내가 한 채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채 다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 3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궁금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사항에 관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을 법에 해놨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한 권 사셔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가끔 자문이 오는데 조합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 법령 해설집을 보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고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렇게 종전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대기준을 세워놨죠. 종전과 종후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해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공평성 있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라. 그 다음 두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뭐 다 합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90제곱미터 토지 이상자만 분양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좁거나 작은 건축물은 주택을 주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공평성 안 맞지 않습니까? 큰 토지 가진 사람도 한 채 주고 조그마한 가지도 한 채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 기간 만료하는 딱 되면 거기에 관한 설계에 관한 계획을 미리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요 밑에 가면 6호, 7호가 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제목을 좀 달리해서 전해놨습니다. 한 세대 또는 1인에게 공급되는 주택수가 몇 개일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 300명의 조합원이 300호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신축 아파트를 600개를 짓는다. 그러면 조합총회에서 야, 우리 1인당 2개씩 주택 가지자. 왜냐하면 주택이 워낙 지금 고분양가인데다가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가져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먹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죠. 그건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다른 사람에게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증가시켜 주는데 죄송합니다. 그 용적률 증가시키는 대가로 규제를 가해놨어요. 한 세대한테 하나만, 1인한테 하나만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일반 분양을 하라. 이런 원칙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호에 보면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하나를 공급하고. 둘째,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한 주택 또는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한 주택만 공급한다.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죠? 한 사람한테 또는 한 세대한테 하나만 준다는 거죠. 여러 개를 주게 되면 그걸 다 자기들이 가져가지고 이익을 붙여가 팔아먹게 되면 일반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그런데 7호에 보면 제6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6호는 원칙이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한테 하나를 주는 것 외에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냐? 자, 그렇죠. 가호를 보겠습니다. 가목이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더 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할 수 있다. 더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 조례를 보고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인천 조례, 뭐 다른 부산 조례 이런 데에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5개를 가졌으면 5개를 다 줄 수 있어. 5개를 다 줄 수 있어.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첫 번째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다만 투기 가열지구 또는 주택법 63조 2 제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전제가 재건축 사업만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가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만 해결하려면 과밀 억제권역이 어디냐? 제가 법령해설집에 넣어놨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 인천도 보면 조금 세밀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구리, 남양주도 약간 구분되어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특수지역. 이것도 좀 가로로 보셔야 돼요. 이게 법령해설집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사업 중에 투기가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목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자, 숙소, 그 다음에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근로자 숙소로 사고해보거나 기숙사 용도로 사고 있는 데는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숙소 자체가 호수 하나의 구분 소유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도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항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아까 보시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는 어떻게 있느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개까지. 위치한 거는 3주택. 위치하지 아니하고 투기가열지구가 아니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침내 단서조항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지? 이런 거 투기과열지구 언제 지정됐지? 정부에서 오늘자 투기과열지구를 착착 매번 발표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도 소송을 해봤지만 자꾸 추적해가지고 자료를 모집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걸 세밀하게 잘 보시되 언뜻 생각되는 것은 요즘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를 둔 경우는 재건축만 있지 재개발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유념하셔가지고 한번 보셔서 나는 2개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가진 것만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 r119co.kr에 들어오면 제5강좌에 이걸 수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